충남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 무효 논란부터 외부인 개입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위한 공유주택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식사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2살 이하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주 4일 근무를 실시합니다.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에 따라 서산시가 지역 1, 2차 전지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이 시끄럽습니다. 무효 논란부터 외부 개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보모 기자, 먼저 예산군의회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산군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우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선거에 예산군 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즉 11명 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선거는 5명만 표결에 참여해 무효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 자리를 두고 내홍을 겪은 여파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태안군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들 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가 아닌 지역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구성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태안 지역 민주당 상무위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는 건데요. 태안군의회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결정대로 의장의 전재욱 의원을, 부의장의 박용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서산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왔는데요. 후반기 의장의 조동식 의원, 부의장의 안효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부의장 한 자리만 맡게 됐습니다. 서산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입니다. 네, 이처럼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 더 이상은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모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퇴원 환자는 식사와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양군이 퇴원 후 고령 환자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양군 인구는 2만 9천여 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이로 진입한 청양군이 고령 환자의 퇴원 후 필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령 환자가 대상입니다. 임대료는 청양군이 내고 입주자들은 전기료 등 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밖에 나가면 다리가 안 좋잖아요. 처음에 와서는 한 발, 두 발 이렇게 떴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여기 두 바퀴 돌고 새우 10바퀴 돌고 이렇게 하고. 고령 환자의 경우 퇴원 후 식사나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청양군이 단돈 3,000원에 한 끼 식사도 제공하고 재활 프로그램과 방문 간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총 4명의 어르신이 공유주택을 이용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쪽에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여타의 작업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주방 보조와 청소, 매점 등 업무에 어르신 40여 명을 채용한 겁니다.
규모가 큰데 모든 걸 다 직원들이 할 수는 없어서 지금 40여 분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곳곳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돌봄 식당에서는 주방 보조 일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내외부의 청소나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반찬 사업이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자체마다 고령자 친화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의 노인 복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주 4일 근무를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발표한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추진됩니다. 주 4일 출근제 대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 11개 공공기관 등 모두 490명입니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는 집약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지역 배터리 관련 업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화성시 소재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사항 준수 여부와 소방시설 관리 여부 등입니다. 시는 지곡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까지 산업단지 내 30개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저녁 시간대 서천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불빛이 보이는데요. 가까워지면서 정차 중인 굴삭기라는 게 확인되었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야간 운전 시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지 않는 이상 전조등 범위 밖의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면서 상향등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태안의 한 교차로입니다. 불박 차량이 시도대기 차량을 피해 우회전 차로로 진입, 그대로 신호 위반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다른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해 8월 서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따라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빨리 가기보단 안전하게 가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안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70대 남성 입소자가 지난 18일 새벽 옆방에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면은 내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양원 측은 범행 사실을 당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록 홍성 군수가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21일 국회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홍주읍성 복원, 정비 등 핵심 사업 8개를 소개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성 군은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4개국에서 5개국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시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경제환경국은 경제산업국으로, 건설도시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승진과 전보 등 290여 명에 대한 하반기 전기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청양군은 상하수도 개선공사 사업비 확보와 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기존 650원에서 710원으로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기존 304원에서 32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에 나섰습니다. 26일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등은 충북 진천 월촌마을을 찾아 벽지와 장판 교체, 담장 보수 등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전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550여 가구의 집 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와서 이제 어르신들 집 고쳐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여름이어서 덥고 날씨도 변동도 있고 한데 이제 어르신들 감사 말씀 이제 들으면 저희도 뿌듯하게 너무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이제 보람차게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 6곳에 여름 경찰서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등에서 여름 경찰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에 기동 순찰대 등을 투입해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서산과 당진 등 충남 6개 시군 연안에 꽃게 72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꽃게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매년 자체 생산한 꽃게 종자 650여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 바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언더2 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으로 재당선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김 지사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의장 선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언더2 연합 사무국은 운영 조직 의결 등을 거쳐 공동의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더2 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로 세계 44개 국가가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2025년부터 당진시청과 버스터미널 등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됩니다. 당진시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청과 터미널, 보건소 등을 경유하는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차량 연구와 시범 운행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입니다. 충남도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해군 호위함, 충남함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백제문화 유적지 탐방 등을 지원하고 충남항은 지역 내 학교와 단체 등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견학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항은 배수량 3,600톤급 최신 호위함으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높은 온도 등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한다며 보건온도 준수와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83건으로 이 중 약 42%가 여름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사업장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예산군은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상황과 위탁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